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똑똑해 보이고도 싶고 좀 더 높은 곳에 서서 특별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욕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꾸밉니다. 그래서 태희 씨는 오늘도 쇼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500여 개쯤 돼 보이는 물건들과 마주쳤죠. 그녀는 고민합니다. 과연 지갑을 언제 열어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심은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평온함 뒤로 세상은 알게 모르게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 전쟁에서는 누가 더 예쁘고 좋은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세련됐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29살 태희 씨는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가방에서 의상, 구두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뭐 하나 유행에 뒤지는 게 없죠. 하지만 태희 씨가 진짜 멋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의 이 모든 화려함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죠. 몇만 원 안 되는 돈으로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타일을 자랑하는 비결. 그것은 그녀만의 똑똑한 소비 습관 때문이라고 태희 씨는 확신하고 있죠. 그렇다면 똑똑한 물건 사기란 도대체 어떤 걸까요? 허투루 돈을 써본 적이 별로 없다는 10명의 여성들. 그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다 찾아봐요. 최저가, 최고가 알아보고 최저가인 곳에 가서 또 보고 또 옵션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철칙이 있다면 무조건 안 사고 안 쓰는 거. 네, 될 수 있는 한 안 사고 안 쓰는 거. 할인 카드라든가 그런 쿠폰을 많이 사용해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또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한데 구매 리스트를 꼭 적고요. 그리고 계산하기 전에 그 환불 그 탭을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싹 보는 편이에요. 정가대로 다 주고 사는 사람이 바보라는 생각이죠. 태희 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밖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속옷에 10,000원 이상의 돈을 지불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태희 씨가 가장 까다로워지는 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입니다. 용량별로 달라지는 가격. 어떤 제품이 가장 저렴한지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사측 연산에 유난히 약한 태희 씨.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죠.
그리고 결국 100원 더 저렴한 우유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계산하던 태희 씨도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품을 줄 때죠. 힘든 계산 끝에 골라 담은 우유도 경품의 유혹 앞에서는 버텨내기가 힘들죠. 경품만큼이나 강력한 또 하나의 유혹, 바로 세일 상품입니다. 세일만 한다고 하면 갑자기 필요한 물건들도 왜 그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지금 안 사면 금방이라도 가격이 오를 것만 같은 불안한 심리. 그래서 뛰어도 보고 몇 시간씩 기다려도 보고 결국 물건을 손에 쥡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죠. 어느 집에서는 10,000원에 파는데 똑같은 옷을 어느 집 가니까 9,900원에 팔아요. 100원 차이지만 해냈어 이 성취감 막 괜히. 그래 저기는 10,000원인데 여기는 9,900원이잖아. 12시까지 하는 마트는 한 10시 반경에 가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 알뜰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던 물건인데 너무너무 싸서 너무너무 낮은 가격이면 언젠간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싸다고 신나게 산 물건들, 과연 다 쓰게 될까요? 지방 곳곳에서는 비슷한 물건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스스로의 기억력과 게으름을 탓하죠. 하지만 정말 사람들의 기억력 때문일까요? 재밌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잡지 정기구독 할인 행사장. 1년 정기구독이 28,000원, 자전거는 99,000원, 둘을 묶은 패키지 상품도 99,000원이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시간 개그 콘서트 녹화를 기다리는 방청객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당연히 선파지. 네. 다다익선 몰라, 다다익선? 옛말은 다 맞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3번 패키지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이왕이면 일석이조가 좋죠. 뭔가 플러스 된 게 많아서요. 이번엔 자전거의 가격을 지운 후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해봤습니다. 자전거 가격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대부분 정기 구독권만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경제 사정에 따라서 99,000원 너무 비싼 것 같고, 맞아, 이건 너무 차라리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28,000원이죠. 왜 사람들은 같은 항목을 두고도 이렇게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소비자의 행태만을 연구했다는 사람들. 그들은 왜 소비자의 심리가 때마다 달라지는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라는 걸 이렇게 올려주면 그 다음에 선택하게 해야지. 이 경우에 합리적인 판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은 자전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판단을 할 때에는 그냥 잡지를 구독하는 것이 현명하냐 아니면 자전거 경품이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냐 이런 기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품이라는 미끼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싼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자전거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100~200원에 벌벌 떠는 사람들도 1년에 한두 차례 자신을 위해 큰 돈을 투자합니다. 태희 씨도 예외는 아니죠. 바로 명품을 살 때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명품이란 무엇일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이런 거 들 수 있니? 이렇게. 뭐 일종의 뭐 그런 거겠죠. 명품은 왠지 오래 갈 것 같고 두고두고 써도 질리지 않을 것 같고 뭐 색도 안 바랄 것 같고 그런 왠지 강한 믿음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 명품은 성형수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예뻐져서 이렇게 우쭐해지는 느낌도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예뻐졌다. 조금 더 나의 신분 상승?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밀라노의 몬테 나폴레옹 거리. 이곳엔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황으로 꽁꽁 얼어붙었다지만 명품 시장만은 불황이 없습니다. Because they accentuate a woman's body. The way the straps, the V-necks, the way they fit. 人気ありますね。全部アルマーニなんですよ。パンツも靴下も。ここもアルマーニですか？全部。これもですもん。すべてソックスもショーツも全部アルマーニじゃないとダメなんですよ。デザインですね。が一番ね。いいですね。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디자인이나 품질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손댈 수 없게 유리 박스에 따로 전시해 놓은 이 명품 휴대폰처럼요. 한 광고회사의 디자인실. 직원 중 절반이 이 명품 휴대폰을 쓰고 있죠. 가격이 꽤나 센 편이지만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없어요? 잊어버렸구나. 가장 먼저 와닿았던 거는 이제 디자인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2G 폰 중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터치폰, 2G 터치폰 중에서는 가장 좀 세련된 디자인이라 이거를 좀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프라다라는 또 브랜드를 또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 정도 투자를 해서 길게 쓰고 또 쓰면서 내가 이 핸드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렇게 어디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다면은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명품 휴대폰을 개발한 사람들. 이들의 홍보 전략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얘가 요거만 달라고 하는데도 많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시계가 보이면 좋을 텐데. 매장에서도 함부로 만질 수 없게 했고 TV 광고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비싼 편이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죠.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 또 차별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명품을 구입합니다. 상품보다 이미지를 원하는 것, 명품에만 속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공주풍의 분위기로 인기가 높은 한 화장품 매장. 태희 씨도 이곳의 단골입니다. 이 매장 안에서만큼은 확실한 공주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컨셉 자체가 공주님 컨셉이어서 패키지도 굉장히 예쁘고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핑크가 가와이크때すごい女の子それで入りやすかったです。可愛い感じが、女のお客さんを引き寄せると思います。 비싼 가격의 명품이나 공주를 만들어준다는 저렴한 화장품이나 지갑을 열게 만든 비결은 같죠. 자신이 사는 물건이 곧 자신의 이미지를 반영한다는 생각. 그래서 사람들은 4,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며칠 전 태희 씨에게 있었던 큰 사건 하나를 얘기해드리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태희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분이 우울했다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죠. 그냥 평상시처럼 태희 씨는 업무를 위해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때 인터넷 팝업창이 뜬 게 화근이었죠.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희 씨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갈등은 계속되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하지만 12개월 무이자 할부 앞에 그녀는 용감해졌습니다. 태희 씨, 앞으로 도착할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면서도 과연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녀의 아침으로 되돌아가
서너 달에 한 번 출몰하는 이 지름신의 정체를 알아볼까요? 아침 7시 기상. 출근 전까지 그녀가 집에 있었던 시간은 겨우 30분 내외. 물론 습관처럼 TV는 켜둔 상태였고 TV에서는 계속 광고가 흘러나왔죠.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도 계속 보게 되는 광고. 과연 몇 개나 될까요? 10,000개 정도 진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TV 좋아해서. 네. 눈 떠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하루에 보이는 대로. 그럼 몇 개나 볼까? 사람이 살면 한 1,000개 넘을까?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노출되는 광고 수는 대략 3,0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인식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듯이 스치듯이 0.3초의 미약을 늘 나도 모르게 빗방울이 처마 밑에서 뚝뚝뚝 떨어지듯이 자극을 계속 받는 겁니다. 지긋하게. 반복된 광고는 무의식 중에 사람의 습관이나 취향까지 침범하죠. 그리고 마침내 충동 구매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과 귀만 막는다고 과연 광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유난히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이곳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약간 고소한 냄새, 빵 냄새. 그 빵 굽는 냄새 그런 게 구수한 게 느껴져가지고. 이 편의점은 하루 3번 매장에서 빵을 구워냅니다. 그럼 고객들의 코는 자연스럽게 빵 판매대 쪽으로 집중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김밥 같은 걸 먹으러 오는데 이제 빵 냄새가 나다 보면은 이제 빵도 하나 사게 되고 이제 그런 효과를 보죠. 빵 판매가 늘자 음료수 등 연계 상품까지 덩달아 인기를 누립니다. 일단 주 고객층이 여성 고객의 후각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 충동적인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빵 냄새가 날 때랑 안 날 때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빵 냄새를 맡았을 때 구매하시는 경우가 62% 정도로 높은 것으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해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이 늘고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한 호프 전문점. 이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악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분에 따라서 음악도 같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 점도 좋은 것 같고. 술을 많이 먹기보다는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인테리어 같아가지고 음악도 그런 쪽으로 깔아줘서 먹기에 좀 많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음악은 시간, 계절, 날씨 등을 고려해 본사에서 엄선한 것들로 실시간 제공됩니다. 하지만 호프집에서 무슨 음악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겠냐고요? 한번 음악을 꺼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래서 맑은 날씨에는 경쾌한 음악을 틀어드리고 그다음에 좀 흐린 날씨에는 발라드라든지 좀 조용한 음악으로 차분하게 좀 따라드리고 그러면서 매출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맹점하고 저희 본사하고 실시간으로 마케팅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DB화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K 씨는 오늘도 자신합니다. 자신은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그리고 자신이 지갑을 여는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일 뿐이랍니다. 똑똑한 그녀, 지갑을 지키기 정말 힘들죠? KBS